그렇게 되면 온도 차이가 2점 그래서 재고 그건 또 뭐예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집을 갖게 되고 나서부터 관심을 중점적으로 둔 게 뭐냐면은 이제 냉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도 그때는 창호가 그냥 이중창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들거나 냉기가 들어오는 그 구멍이나 이런 거를 다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스티로폴로 된 문풍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사서 많이 써보고, 겨울에는 추울 때 또 뽁뽁이도 청마다 다 붙여보고 막 이렇게 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난방비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집을 제가 생각한 대로 지을 때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단열이었어요. 단열이 잘 되면 냉방에서 전기료도 절감되고 또 난방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 지을 때 건설사를 골라서 같이 집을 지은 이유도 기본 단열을 이 정도로 해준다라고 해서 시공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좀 유난을 떨어서 더 경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열재를 그 R21에서 23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또 뭐 나등급에서 가등급 제품,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또 창호도 이중창보다 시스템 창호로 가고, 또 저희 집을 외관을 바깥에서 봤을 때 그냥 우유곽집이잖아요. 되게 단촐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자도 없고 단열에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을 한 케이스고,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제 단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주택 사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주택을 설계를 하면서 저희 집이 정원을 꾸미고 난 다음에 바깥을 구경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큰 통창을 양쪽으로 두 개를 보시면은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창이 시스템 창호를 하고 아무리 단열을 잘 해놨다고 해도 유리가 열 전도율이 좋다 보니까는 통창에서 뺏기는 열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단열을 잘했다고 해도 이 유리가 이 벽체보다는 현저하게 단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리창도 할 때 이 삼중 유리창을 하면서도 이제 로이로, 이제 가격이 비싸도 이제 로이로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도 한겨울에 추울 때는 이 통창에서 내려오는 냉기가 벽체에서 내려오는 냉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창문이 열을 받아들여서 집안이 이렇게 데펴졌다가 밤에는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열을 배출시킬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창문에서 빠지는 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암막 커튼을 밤에는 쳐서 열기를 바깥으로 뺏기는 걸 최소한 막았는데, 이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저희 집이 이 블라인드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내려서 올려서 걸고 하다 보면은 이게 보통 짜증나는 게 아니거든요. 1층은 이런데 또 2층은 아이들 방이 그 통창이 크지는 않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그 비염이 다 있어요. 저를 닮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습기를 틀어놓고 좀 이렇게 그 습도를 맞춰줘서 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통창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결로 물이 흐르면은 실리콘에 곰팡이가 껴요. 그러다 보면 또 안 좋은, 더 악순환이 이렇게 그 공기질이나 이런 거 안 좋아져서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런 공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공구왕 이제 황 부장님 채널에서 우연찮게 본 제품이 있었는데, 또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제품 저 제품 보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로페코사의 다마거 시트를 저희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공을 해보고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이나 느낀 점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이제 알아보면서 보니까 리뷰 수가 상당히 많고,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버 이제 공공왕 황 부장님 사이트에는 너무나 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실망을 별로 안 시키시는 분이라서. 예, 제품을 받아보면 이제 크기 사이즈별대로 오는 게 다른데 저희는 이제 15m를 주문을 해서 받아보기 때문에 이제 박스는 한 요 정도 크기로 이제 오는데, 박스를 여시면 이 다마거 시트에서 제공하는 헤라, 요렇게 헤라가 제공되고요. 요 헤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를 보시면 이 자로도 쓸 수가 있고요. 자가 여기 보시면 뚱꿈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그래서 총 12cm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폭이 일정하죠. 그거는 창문 밑에 이제 커팅을 할 때 이 커터 칼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자를 때 쓸 수 있게끔 요 폭을 일정하게 한 0.5mm 정도 남겨놓고 만든 거고, 이 부분은 헤라의 부직포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이건 그 다마거 시트가 손상이 안 되게끔 밀었을 때 일반 플라스틱 그 헤라로 하면은 찢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직포로 이제 감싸져 있고, 바로 시트 두 롤, 저희가 15m를 받았기 때문에 두 롤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를 풀러보면 이 시트를 감싸고 있는 이 설명서가 있습니다. 종이는 설명서, 설명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광고를 해서 이렇게 기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공은 여기에 들어있는 설명서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부착 전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은 후 분무기로 골고루 물을 흠뻑 분사합니다. 물만 있어도 접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유리창 상단에 시트를 붙인 후 롤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과 시트를 서로 붙여놓고, 이게 이름이 스마트 밀대네요. 헤라라고 하지 않고 이제 스마트 밀대를 이용하여 위아래로 밀어서 물과 기포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커터칼이 들어가는 홈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리창에서 실리콘을 제하고 스마트 밀대 홈 부분을 이용하여 창문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줍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실리콘이 있는 데다 대고 자르시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커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큰 창문 시트에서 이어붙이는 방법인데, 이게 틈을 해서 이 틈 사이를 붙이는 게 일자로 맞추면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이 스마트 밀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마거 시트를 두 장을 깔끔하게 붙이는 방법은 양쪽으로 이제 겹쳐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용 스마트 밀대를 이용해서 붙인 다음에 가운데 반듯하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얘를 대고 일자로 쭉 내린 다음에 양쪽에 겹쳐지는 바깥쪽 부분의 시트지를 떼어내면은 이렇게 일자로 틈이 싹 붙여지는데, 이 부분도 밀대로 싹 하면은 밀어주시면은 크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시공 결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직접적으로 시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이제 창문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기회에 이제 창문도 좀 닦고 하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안에 이제 저희가 창이 많다 보니까, 좀 큰 창이 많다 보니까 이 스펀지랑 이 고무 패드가 달려 있는 걸로 먼저 닦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뿌려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놓치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다마거 시트는 총 3종류의 색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명, 반투명, 브라운, 3종류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을 바라보기 위해서 투명 제품을 사용했고, 또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뭐 투명이나
투명이 아닌 반투명이나 이제 브라운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깥을 정원을 이제 감상할 수 있게끔 투명 제품으로 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물을 뿌려주고요. 예, 깨끗이 닦아주고요. 네. 네. 다음에 스크지로 이제 좀 세제 성분이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더 물로 이를 한번 닦아주고요. 이제 세척이 된 유리창에 이 다마거 시트를 시공을 할 건데요. 이 다마거 시트의 최대 장점은 물로만 해도 우수한 접착력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일반적인 유해한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붙인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유해 환경이 없이 시공이 간편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리창에 물을 흠뻑 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트지를 붙이실 때 제가 보니까 편하게 붙이시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먼지랑 같이 접착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안쪽 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다마거 시트를 이렇게 풀르면 이 먼지가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서 시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기층이 한 번에 쫙 다 빠져나가네. 이렇게 위 상단을 살짝 이렇게 붙여놓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요 실리콘 부분 있죠. 요 부분이랑 여기가 지금 다마거 시트거든요. 예, 요 부분이 최대한 밀착되게 해주신 다음에 시공을 해주시면 틈이 요 정도 이제 딱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뺄 때 밀대로 이제 헤라로 밀면 이렇게 붙기 때문에 너무 딱 붙으면 이쪽에서 공기층이 떠가지고 나중에 떨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한 요 정도. 그다음에 이 다마거 시트에서 준 헤라로 위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물이랑 같이 쭉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는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뜨죠. 이렇게 시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리콘이 일자로 제대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쪽으로 해서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만 떼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접착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맞춰주고 밀어주면 이렇게 가요. 당겨지는데 여기가 탁 붙어버리면 이게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시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실리콘 처리가 울렁불렁해서 웨이브가 져 있으면은 어디는 닿을 수가 있고 어디는 안 닿을 텐데, 닿는 부분에 이렇게 탁 밀착이 안 되고 뜨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으로 기포가 들어가면은 이게 떨어질 수가 있고, 공기가 차 있죠, 기포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스마트 밀대를 밀어주면 움직이시는 게 보이죠, 공기층이.
이 공기층이 이 안에 안 남아있게 이런 공기층을 끝까지 깔끔하게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으로. 여기 보이시면 물이랑 같이 나와요. 이렇게 밀면 공기층이 물이랑 같이 나옵니다. 공기층이 보이시죠?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쭉 밀어주시면 공기층이랑 물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물이랑 같이 나오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미는 방법은 뭐 아래로 하셔도 되고 위로 하셔도 되고 옆으로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옆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게끔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는데 이 아래로 하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쭉 한번 밀어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가 울어버려요. 이 부분이. 그럴 때는 가마거 시트를 살짝 들어가지고 공기층을 팽팽하게 좀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더 쉽게 빠져요.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빠져요. 울림도 덜하고. 지금 보이시죠? 그냥 밀은 부분, 그냥 탁 밀어볼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씹혀요. 그냥 막 밀어보면 남는 부분이 이렇게 씹혀요. 이렇게. 울어버리죠. 그러면 이게 울렁울렁하게 되면은 시안성이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시공을 하실 때는 살짝 끝부분을 들어주시고, 울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같이 밀어주면서 접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공하실 때 제일 유의하실 점은 기포가 있는 거를 완전히 제거를 안 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날이 더워지거나 열이 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공기가 부풀어 올라와서 이게 다 떠버려요. 그러니까 하실 때 이 부분에 물이 있고 공기층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끝까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릉불릉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끝까지 제거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공기층이 부풀어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서 보시면 공기층이나 물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이걸 끝까지 밀어줘서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 와서 보시면 이 큰 공기층이 보여요. 이런 거는 그냥 밀면은 쭉 보이는데 이렇게 밀고 나면은 문제가 어디냐?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 얼룩덜룩하죠? 이 부분이 나중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공기층이랑 이 물층이. 이게 나중 되면은 팽창을 하게 되면 마르면서, 물기가 마르면서 공기층이 팽창을 하면 얘가 다 떠요. 요런 부분을 이렇게 싹 밀어주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움직이는 거? 이걸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돼.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공기층이 한 번에 보이니까.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열이 받으면은 다 팽창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주셔야 돼요. 위쪽은 작업이 다 됐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밑인데 여기가 떠 있다 보니까 이게 시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게 재단을 나머지 있는 부분을 해주고 난 다음에 시공을 마무리 지어주면 깔끔하게 되겠죠. 커터칼을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가 잘 들게끔 새 걸로 교체해 주신 다음에 시공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실리콘이 닿는 부분, 이렇게 내려서 이 실리콘이 닿는 부분에 멈춰 주신 다음에 이 칼로 딱 집어넣고, 커터칼을 충분히 빼주신 다음에 딱 집어넣고 쭉 멈춰주세요. 그 다음에 또 옮겨서 이렇게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옮겨서 하면 쭉 힘드시잖아요. 여기 팁이 여기서 이제 맞춰놓고 여기서 맞춘 상태에서 쭉 가신 상태에서 그냥 긁어주세요. 일자로 가면서. 쭉 가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요 끝을 살짝 들어주시고, 예. 자, 앉아서 아래쪽. 오케이. 자, 이제 옆에 겹치는 부분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필름을 시공한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필름을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저희가 받은 게 90cm거든요. 그러니까 90cm 부분은, 요 부분 한 30cm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거를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이 대비가 잘 돼가지고 멈추고, 여기서 바로 그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잘 나와서 지금 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시트지를 바른 곳, 안 바른 곳이거든요. 이 시안성을 이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른 곳의 시안성과 안 바른 곳의 시안성.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땐 어른거림이 약간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뽁뽁이 같은 경우는 반투명에다가 붙이면은 바깥을 완전히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열 성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시안성을 이 정도 확보한 것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클로즈업해서, 네, 여기죠, 여기. 예. 제 손을 잡고, 예. 예. 보이시죠, 층? 예. 요 기준이니까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세요.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투명이라고 해도 이게 바깥을 보는데 어느 정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보다는 확실히 좀 이렇게 많이 감소시켜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단이 된다고 그래서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도 완전히 뭐 이렇게 좀 감쇄시킬 줄 알았는데, 지금 앞에서 서서 시공을 하는데 그 열은 투과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과열은 시공 안 한 곳과 한 곳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조금 미지근한 정도, 여기는 뜨거운 정도인데 떨어져 있는 빛을 받는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낮에는 열을 집안으로 머금고 밤에는 배출을 덜 시켜준다 그러면은 난방을 훨씬 덜 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른거림이 없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어른거림은 사실 있어요. 어른거림은 있는데 안에서 바깥을 멀리 바라볼 때는 그렇게 시안성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의 어른거림과 난방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시안성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적인 수치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건 또 언제 샀어요? 제가 리뷰를 잘 해보고 싶어서, 저가기는 한데 앞으로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직접적인 수치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사용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없을 하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이 제품만을 위해서라도 요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괜찮은 제품인지 아닌지는 제 오감으로 느끼는 것보다 기계적인 수치가 더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보시기에도 이 기계적인 수치를 보시는 게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켠 상태인데요. 예.
요 바른 면과 안 바른 면은 이 십자. 지금 빛 반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데 일단 저장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빛 반사가 일어나서 이게 잘 안 보여서 이 스냅샷을 저장한 다음에 어두운 곳으로 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외부 아까 전에 저희 나무 보이시죠? 찍어놓은 거. 그럼 여기 가운데를 시공 기점으로 이쪽은 시공한 곳, 이쪽은 시공 안 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보시면 색깔이 좀 따뜻한 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색온도표가 있는데 차가운 곳으로 갈수록 색깔이 파래져요. 근데 여기 십자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완전히 파랗고 이쪽은 붉은색 계열로 가 있죠. 여기가 따뜻한 색깔을 나타내는 이유는 열 전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따뜻한 기운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바깥이 차가우면 같이 차가워지고 바깥이 뜨거워지면 같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더운 온도를 같이 쉽게 더 데펴져 가지고 안쪽으로 실내로 보낸다는 뜻이고, 반대로 겨울에는 바깥에 있는 온도가 낮은데 유리면이 차가워져 가지고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뺏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에어컨대로 계속 틀어야 되는 거고 겨울에는 난방을 그만큼 더 많이 틀어야 되는 거죠. 벽체와 비교를 했을 때 유리 제품이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찬 기운을 빨리 뺏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창이 많은 집들이 단열에 취약한 거거든요. 왜냐? 열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마거 시트를 발랐으면 안 바른 곳보다 바른 곳이 열을 쉽게 뺏기지가 않는 원리거든요. 저희가 겨울철에 패딩을 입고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그럼 패딩을 안 입었을 때는 금방 추위를 느끼죠. 근데 패딩을 입으면 열이 안 뺏기니까 추위를 덜 느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유리에다가 패딩을 입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서 있으면 냉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몸에 느끼는 게 되게 서늘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붙인 데하고 이쪽 안 붙인 데하고 이 아래쪽으로 냉기 내려오는 거를 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색 실선에다가 찍겠습니다. 17.7도 안 붙인 쪽 가운데 15.2도 15.2도 정도 1도 그렇게 되면 온도 차이가 2.5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열 손실이 덜하니까 난방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얼음거름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온도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의 시한성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온도가 더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만큼 더 절감이 되는 거겠죠.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니까. 이쪽은 시공이 돼 있고 이쪽은 시공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안 돼 있는 좁은 공간을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돼 있는 부분 쪽이랑 돼 있는 부분 쪽에 약간의 이제 겹치는 부분에 이제 물을 같이 똑같이 뿌려주고요. 네. 네. 뿌려주고, 네. 다마거 시트를 똑같이 겹쳐줘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밑에 부분을 이쪽이랑 똑같이 먼저 절단을 해주고요. 절단 방법은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붙여놓고, 네.
자, 이제 딱 붙여서 딱 치수를 시공할 자리에다 붙이고 쭉. 지금 아까보다 상당히 빨리 시공하죠. 이게 하면 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 보이는 면 처리하는 것도 꼼꼼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물이 남아있는지 팽팽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방법을 좀 빨리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라. 저희 집 개가 오토바이만 지나가면 지저대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터면을 고르게 일직선으로 잘 나오게 하려면 이쪽도 울림이 어느 정도 없애져 있기 때문에 같이 시공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깔끔하게 밀어줍니다. 커터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을 이제 여기를 이렇게 커팅할 건데 그 부분이 잘 고르게 나오려 그러면 이 겹쳐지는 부분도 기포를 빼서 고르게 같이 시공을 똑같이 해줍니다. 이제 밀착 시공이 다 끝났죠. 그러면 이 겹쳐지는 부분을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만큼 일직선으로 자르려면 헤라로 여기다 대고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커팅을 해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손이 움직이거나 헤라가 움직이거나 하면 여기가 웨이브가 되겠죠. 이 부분을 쓰려고 할 때 많은 부분을 못 쓰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이 적고 일직선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맞춰서 자르면은 효율적으로 쉽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일 안 움직이고 쉽게 자를 수 있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 요게 그나마 이 보관함 트레이가 이쪽 샤시 기둥 쪽이랑 이쪽 면이 한 3cm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고정돼서 잘 쉽게 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트레이를 도구 삼아서 쭉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뺀 다음에 커터칼을 대주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커팅 이 커터칼로 이 자른 단면이 보이시죠? 이제 이쪽 부분을 쭉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네, 아주 손쉽게 떼어내주죠. 이 부분은 내일 또 옆쪽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겨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겹쳐져 있는 부분에 이 부분. 이 남아있는 그 두 부분은 겹쳐있는 두 부분이 층이 생기잖아요. 두껍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겹쳐놓고 칼로 잘랐잖아요. 이거를 살짝 들쳐내준 다음에 이 안쪽에 커팅된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커팅된 부분에 이 겹친 부분 안쪽 거를 이렇게 쭉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 부분을 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겹쳐지는 부분을 내서 이쪽 면 벌어졌던 걸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공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만큼 겹쳐져 있던 부분이 거의 층이 없죠. 헤라로 밀어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서 보면은 실선처럼 보이긴 하는데 멀리서 보면 크게 티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공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한 장처럼 보이죠? 좀 가까이서 보면 좀 티가 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면은 크게 티가 나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들어있는 물이 남아있으면 어른어른거리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밀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똑같이 10.7 보이시죠? 여기 10.7 그 다음에 반대편 똑같은 부분에 14.4 보이시죠? 14.4 거의 차이가 한 4도 정도 나죠. 냉기가 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실내 온도에서 한 4도 차면 엄청난 거거든요. 열을 뺏기는 게. 지금 시공이 끝난 이 주택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창문에다가 2중, 3중으로 창호를 더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면 창호에다가 단열을 더 입혀주시는 게 효과적인데 이 다마거 시트는 그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냉난방에 진심이거나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물로만 창문에다 뿌려주고 시공이 간편하기 때문에 365일 붙여서 쓸 수 있는 이 다마거 시트 365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다마거 시트 365가 365일 붙여놓고 쓸 수 있다는 이름 때문에 다마거 시트 365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제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몸은 힘들어도 셀프를 사랑하는 남자 개미 남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